안녕하세요. 축구력 성장을 꿈꾸는 강슈팅입니다. 30일 새벽에 있었던 카라바오컵 2라운드 토트넘과 플럼의 경기는 전후반 풀타임을 1대1 무승부로 마쳤지만 승부차기에서 토트넘이 5대3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3라운드까지 좋은 경기력으로 무패를 이어가던 토트넘이었기 때문에 카라바오컵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팬들도 또 언론에서도 많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토트넘은 기존 주전 선수들을 쉬게 해주고 그동안 경기에 뛰지 않았던 선수들을 스타팅 라인업에 올렸습니다. 그래도 전술상 상대의 역습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반더벤 선수는 스타팅 라인업에 그대로 이름을 올렸고 그동안 부진했던 히샬리송 선수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히샬리송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었죠. 본머스전을 치르고 3회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며칠 후면 프리미어리그 번리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전 멤버가 다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것은 예상되는 일이었습니다. 주전 멤버가 빠진 상태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가 관건이었죠. 경기 초반부터 잘 풀리지 않는 토트넘이었고 주전과 주전이 아닌 선수들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 경기였습니다. 후방 빌드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방으로 패스가 이어지지 못하고 플럼의 압박에 막혔습니다. 오히려 토트넘이 볼을 빼앗긴 후 플럼의 빠른 역습으로 위험한 장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이어졌고 볼을 빼앗긴 이후에는 상대 선수에게 위험한 반칙으로 대응하는 장면도 많이 나왔습니다. 선발로 나온 포스터 골키퍼는 비카리오 골키퍼에 비해 발밑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빌드업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후방에서 주전 멤버인 비수마나 사르 선수처럼 플럼의 압박을 풀어나오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고 상대 선수의 압박을 풀어나와 패스로 이어지지 않으니 전방으로 한 번에 넘겨주려는 롱패스가 나왔습니다. 그 롱패스조차 정확하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전방으로 보내는 롱패스는 토트넘이 이번 시즌 하고자 하는 플레이는 아닙니다. 경기가 잘 풀리지 않으니 이런 롱패스가 나오게 된 것이겠죠. 이전 경기에서 비수마와 사르 선수가 중원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는지를 상기하게 되었고 메디슨 선수가 후방으로 내려와 전방으로 찔러주는 패스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우도지 선수의 공격하던 능력도 손흥민 선수의 훌륭한 연계 플레이도 그리워지게 하는 경기였습니다. 전반전 플럼의 골 장면에서 케어니 선수의 침투와 골문 쪽 패스를 적절하게 막지 못한 산체스 선수와 로얄 선수의 수비가 아쉬웠고요. 그 패스가 좁은 공간에서 반더벤 선수의 발에 맞고 골대로 들어가면서 실점하게 됩니다. 자책성 골이 되었으니 아쉽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전 내내 토트넘이 거의 공격 작업을 하지 못한 것과 플럼의 날카로운 공격 장면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한 골만 실점한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주전 멤버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팀이 추구하는 공격적인 전술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후반전이 진행되면서 후반 초반 페리시치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로 올린 볼을 히샬리송 선수가 헤더로 넣으면서 1대1 동점을 만들게 됩니다. 경기 분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좋은 장면이었지만 동점 상황 이후에도 플럼의 공격이 이어졌고 골문 앞에서 위험한 장면이 몇 차례 나왔습니다. 후반 70분경 손흥민, 사르, 셉세비 선수가 투입되고 이후 메디슨 선수까지 투입되면서 토트넘의 공격 작업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경기 결과를 뒤집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승부차기에서도 플럼의 선수들은 승부차기를 모두 성공했지만 토트넘의 산체스 선수의 승부차기가 골키퍼에게 막히면서 승부차기 스코어 5대3으로 토트넘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승부차기 시 포스터 골키퍼가 한 방향만 선택해서 막은 것도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1대1 동점에 승부차기 스코어 5대3으로 졌다는 경기 결과만 보면 아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전후반 내내 토트넘이 보여주었던 경기력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패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남은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서 계속 주전 멤버들만 나올 수도 없을 것이고 부상으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 상황도 발생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적 시장도 이제 마감되어 가는 상황에서 부족한 포지션에 선수를 영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카라바오컵을 탈락하면서 FA컵 전까지는 리그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리그 성적에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 리그 팀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오늘의 경기를 봤을 때 리그에서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전 멤버가 아닌 선수들이 투입되었을 때 경기력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앞으로 토트넘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되겠네요. 스쿼드의 선수층이 두터워야 교체 자원을 통해 경기의 전술 변화도 가져올 수 있고 부상에 대비할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서 토트넘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패배를 좋은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남은 리그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이 토트넘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입니다. 스쿼드 보강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선수들 각자의 마음가짐과 팀의 응집력은 서로 노력하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손흥민 선수는 이미 잘 알고 있는 팀의 주장이니까요. 이번 주말 번리전에서 토트넘이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면서 이번 경기 리뷰를 마칩니다.